디지털 논리 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5절 바이너리 애더 서브트랙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RCA 다음에 이제 CLA 그 캐리 루거헤드 애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캐리 프로퍼게이션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것인데요. 자, 딜레이 타임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S4와 S3와 C4가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즉 여기에서의 연산이 시작이 되려면 C3가 이렇게 여기서 계산이 되어서 넘어와야지만이 여기 계산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C3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딜레이 타임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C3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게 또 그 A3, B3, C3를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거쳐서 S3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거쳐서 C4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딜레이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딜레이 타임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리플 캐리 애더는 이 비트 수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8비트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하위 공정, 그러니까 서브 마이크론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비트 수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어쨌건 한 8비트 정도 되면 이 CLA는 그 RCA는 굉장히 느립니다. CLA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RCA를 8비트 이하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이제 8비트 이상이 되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덧셈기가 있을 때 그 덧셈기가 무엇이 절대적으로 빠르다 느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비트 수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CLA는 빠르긴 한데 좀 비트 수가 커지면 빨라집니다. 이것도 이제 CLA도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되면 조금씩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SA 컨디셔널 서메더나 이런 걸로 좀 바꿔주게 되고, 또 변형된 CLA 그 하드웨어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변형된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오리지널 형태로 또 쓰면 느려서 쓸 수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이걸 했잖아요. 풀헤더를 하프 헤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프 헤더를 잘 만들었고 풀 헤더도 잘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하프 헤더를 가지고 풀 헤더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죠. 그 전에는 뭐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풀 헤더를 재정의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의를 해봅니다. 이제 하프 헤더를 가지고 풀 헤더를 만들었던 방식을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거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그 하프 헤더의 썸이고 여기가 캐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PI와 GI로. 우리가 PI를 그 캐리 프로퍼게이터 혹은 캐리 프로퍼게이트라고 하고요. GI를 캐리 제너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기를 PI하고 GI라고 그냥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그대로 CI로 둡니다. 우리가 CI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익스클루시브 OR 여기에서의 결과가 PI 익스클루시브 OR CI가 되고, 여기 이제 AND에서의 결과를 거쳐서 여기는 이제 PI AND CI가 되고요. 결국에 그래서 이 OR 게이트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PI, CI, OR, GI가 됩니다. 그러니까 CI 플러스 1은 PI, CI 플러스 OR, GI가 된다.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AB가 들어왔지만 AB가 들어왔는데 뒷단에서 캐리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시작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다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뜯어가지고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썸과 캐리 첫 번째 하프 헤더의 출력을 이렇게 캐리 프로퍼게이트하고 캐리 제너레이트라고 정의를 이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덧셈이라는 동작을 새롭게 우리가 재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딜레이 타임에 대한 해석인데요. 프로퍼게이션 타임. 여기서는 지금 뭐 애더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딜레이 타임에 대한 해석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캐리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4인 경우에는 캐리가 AND 하나하고 OR 게이트 하나를 거치게 되는데요.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4개의 어떤 이제 4비트니까 4번 거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캐리가 여기 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AND 게이트를 하나 거치고 캐리의 전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OR 게이트를 거쳐서 다음 캐리로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투레벨 로직이죠. 이거 캐리의 전파만 따졌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2고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4단계다 라고 하면 4번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8게이트 레벨이 되고, 예를 들어 n비트 애더 같으면은 2n 게이트 레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캐리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n에 따라서 굉장히 큰 그런 딜레이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덧셈기의 성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셈도 덧셈기에 이제 좌우가 되고요. 뺄셈도 덧셈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술연산은 애더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애더의 딜레이 타임은 전체 시스템의 특성에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 타임을 감소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딜레이 타임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좀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2학년이라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계가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단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진 않지만 조금 더 그 레벨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아키텍처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로직 레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 레벨.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 어떤 그 서킷 레벨, 그러니까 CMOS 레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 회로로 구성이 된 이제 서킷 레벨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레벨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로 실리콘 그런 실리콘 기판 위에 그리는 그 회로도 레이아웃 레벨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단계에서 딜레이 타임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들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더 물리 레벨이고, 이게 좀 더 이제 추상화 수준이 높은 레벨입니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가 그 어떤 피지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피지컬한 특성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펑셔널한 알고리즘믹 수준의 그런 그 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딜레이 타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딜레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딜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수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딜레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4학년 때 VLSI 때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게 일단 CMOS를 잘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물리전자를 이제 한 학기 정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양자역학에 대한 것도 배우고 PN 접합도 배우고 이제 PMP, MPN 이런 BJT 배우고 뭐 다양한 물성을 배우고 이제 CMOS를 배울 겁니다. NMOS와 PMOS 2학기 때 이제 해서 CMOS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CMOS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많은 캐패시턴스 성분 그리고 레지스턴스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CMOS의 동작을 수식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근사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CMOS 모델을 바탕으로 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그 수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를 구하게 되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될 텐데 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한 그런 저기 수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자 회로에서 배웁니다. 그게 이제 CMOS의 물성하고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 우리가 회로적인 측면에서 전체 이 디지털 로직에 대한 딜레이 타임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예측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게 어떤 입출력의 그 스테이터스 혹은 그 변화에 따라서도 딜레이 타임이 변화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회로의 연결 상태라든가 몇 개의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나 뭐 이런 그 회로적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도 딜레이 타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캐패시턴스나 레지스턴스는 회로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일정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충분히 수식적으로 그리고 물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주의 일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계속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우리 CLA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리 루크와이드 로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앞에서 요 부분을 그냥 캐리 루크와이드 로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리 루크와이드 로직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a kind of parallel adder 뭔가 병렬 덧셈기와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한 거라고는 별게 없었어요. 그 하프헤더 첫 번째 하프헤더의 썸과 캐리를 그냥 P와 G라는 캐리 프로퍼게이트하고 캐리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름만 달리 불렀던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린 딱 고작 것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풀헤더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별거 정말 한 거 없잖아요. 이름만 그냥 다르게 지었을 뿐인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이게 왜 그렇게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캐리 루크와이드 로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이 P와 G를 우리가 그냥 정의를 새롭게 한번 해줬고 이름만 그냥 별명을 다르게 이제 지어준 거고 이것으로 캐리의 딜레이 타임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이제 C0는 캐리 인풋이니까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혹은 뭐 일반적으로 0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C1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에서 식을 썼냐면 C1은 지금 G0, O와 P0, C0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식을 다시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1은 첫 번째 그 비트에서의
발생된 캐리는 G0, O와 P0, C0다. 그 다음에 C2는 G1, O와 P1, C1이 됩니다. 근데 이제 C1을 앞에서 우리 구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풀면 G1, O와 P1의 G0, O와 P0, C0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면 G1, O와 P1, G0, P1, P0, C0가 됩니다. 별거 없죠? C3는 G2O와 P2의 C2다. 그래서 G2O와 P2의 지금 C2가 요거니까 G1, P1, G0, P1, P0, C0가 됩니다. 그래서 G2O와 P2, G1, P2, P1, G0, P2, P1, P0, C0와 같이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을 그냥 한번 다시 써본 거예요. 특별한 거 한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C0는 0이라고 합시다. 아니, 이거 뭐 별거 한 것도 없네요. 이걸 가지고 무슨 속도가 빨라집니까? 라고 하는데, 그쵸? 예, 별로 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C0, C1, C2, C3를 만드는 식이에요. 자, 다시 리플 캐리 에더로 넘어가서 봅시다. 우리가 뭐에 대한 정의를 했냐면 여기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만들었어요. 얘를 다. 얘 식들을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한 겁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이제 C4 하면 또 구할 수 있겠죠. C4는 G3, B3, C3다 해서 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건데요. 요 최종 결과식을 보세요. 요거 여기에 지금 뭘로 다 쓰여져 있냐면 P1, P2, P3, P3, P0, P0고 빠졌네. P0 그리고 C0로 다 이 식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식들이 P0, P1, P2, P3, C0, G가 빠졌네. G1, G2, G3로 되어 있겠죠. G3. 이걸로 다 구성이 됐어요. 이걸로. 요 P와 G가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캐리 프로퍼게이트하고 캐리 제너레이트고요. C0는 뭐다? 초기 이제 이 캐리 인풋이기 때문에 뭐 0으로 놓거나 정해져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각 단계에서 앞 단계로 넘겨줄 캐리를 내가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이용을 해서? P와 G를 이용을 해서. 자, P와 G는 뭘로 구해지나요? P와 G는 이걸로 구해져요.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입력이에요. 입력.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P와 G를 이용을 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입력을 이용을 해서 P와 G를 구할 수 있고, P와 G를 구할 수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앞 단계로 넘겨줄 캐리를 미리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뭐가 좋냐?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아까 전에는 얘가 들어오면 얘네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뒤에서 캐리가 넘어올 때까지 얘 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얘가 입력이 딱 되면 처음에 조금 지워가지고 여기 입력이 딱 되면요, 처음에 여기서 P와 G를 구해요. P와 G를 구합니다. P와 G를 구해서 뭘 구한다? 각 요 C를 다 구합니다. 한 번에. 그 다음에 그러면 구해지면은 뭐가 가능한가요? S가 쫙 구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이 주어지면 입력은 동시에 주어지겠죠. 대체로 입력이 동시에 딱 주어지면 그것으로 P와 G를 딱 생성을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인풋이 딱 주어지면 곧바로 P하고 G를 계산을 하고요. P와 G를 이용을 해서 C를 모두 계산을 합니다. CI를 바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C가 주어지고 PG가 있으면 이제는 뭘 구할 수 있어요? S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에서 보면
여기 S 이제 C가 다 주어지면 P는 이미 있기 때문에 S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인풋이 주어지면 인풋 여기서 이제 AI하고 BI라는 인풋이 주어지면 뭘 할 수 있다? PI와 GI를 구할 수 있습니다. PI하고 GI를 구할 수 있으면 CI를 구할 수 있고요. CI를 구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SI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가 주어졌을 때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캐리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P와 GI를 이용을 해서 캐리를 구하게 됩니다. 캐리를 구하고 캐리가 구해지면 바로 각 자리에서 썸을 동시에 구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덧셈이 빨리 병렬적으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처럼 연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풋이 딱 들어오면 요 식에 의해서 PI는 AI exclusive OR BI다. GI는 AI and BI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PI와 GI를 구하고 그걸 구하고 나면 우리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PI와 GI들에 대한 각각 그 CI를 다 구합니다. 앞자리로 넘겨줄 캐리를 미리 구해 놓습니다. 미리 구해 놓고 그리고 캐리가 구해지면 이제 S는 PI exclusive OR CI를 이용을 해서 S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굉장히 좋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디지털 로직을 설계하는 개발하는 그 방법론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하면 굉장히 좋겠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디지털 로직을 설계를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항상 그럴 수 없어요.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드는 거,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는 게, 새로운 티어리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원리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떤 프리비어스 알고리즘 티어리를 리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새롭게 재해석을 해봐요. 재해석을 해봅니다. 그냥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수식을 정리를 해보거나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거나 하는 거죠. 리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어널리시스 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는 이제 퍼포먼스가 높아지도록, 성능이 높아지도록 퍼포먼스가, 이 퍼포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딜레이 타임, 파워 이런 게 됩니다. 딜레이 타임. CLA가 지금 이 방법대로 따른 거예요. 더셈이라는 에디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 중에 RCA가 있었어요. 얘를 약간 재해석을 해본 거예요. 이 풀헤더를 하프 헤더의 조합으로 바꿔보고 여기에 PI와 GI라는 개념을 그냥 도입했어요. 새로 뭐 한 건 전혀 없고 그냥 해석만 새로 해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덧셈기를 새롭게 디자인을 했더니 성능이 높아진 좋은 덧셈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회로를 이제 그렸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캐리 룩어헤드 제너레이터라는 건데 PI와 GI를 이용을 해서 뭘 하는 거다? 캐리를 만들어내는, 캐리 룩어헤드, 캐리 미리 만들어내는 생성기다. 캐리 미리 만들어내기죠. 자, PI와 GI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하프 헤더인데요. 하프 헤더.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해서 PI와 GI를 각각 생성을 해냈고요. 이렇게 만들어냈고 PI와 GI를 만들어냈고 그 PI와 GI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뭘 했어요? 이제 CI를 만들었어요. 이때는 단순히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이렇게 투 레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요 회로가 여기 지금 들어간 요 회로입니다. 요 캐리 룩어헤드 제너레이터. 그래서 이 입력이 딱 주어지면 입력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요걸 이용을 해서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해서 PI와 GI를 쫙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PI하고 GI가 계산이 되면 CI를 다 계산을 하고요. 병렬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이 계산된 그 C와 뭘 이용을 해서 P를 이용을 해서 어우 정신없어 이거. 요 P와 뭐 C를 이용을 해서 이제 S를 구하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뭔가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사실 여기서 딜레이가 좀 늘어지긴 하는데요. 비트 수가 커지게 되면 어쨌건 입력이 쫙 들어오면 동시에 이거 계산하고 그 값이 동시에 들어가서 요 회로를 거쳐 가지고 동시에 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캐리가 이렇게 동시에 출력이 되면 그 PI를 이용해서 동시에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서 S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모든 입력이 병렬적으로 연산이 돼서 출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제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비트 수가 예를 들어 뭐 8비트 이상에서 예를 들어 16비트나 32비트 정도에서 보면 RCA하고 CLA를 비교하면 CLA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자, 이게 바로 CLA다 라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누구나 고민해 가지고 새로운 로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새롭게 해보고 새롭게 로직 그 미니마이제이션을 카르노 맵상에서 새롭게 한번 해가지고 새로운 로직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거 몇 개 한 게 있고요. 뭐 언제 그 시간이 될 때 한번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너리 서브트랙터입니다. 바이너리 서브트랙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해보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덧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덧셈기를 써요. 그냥 덧셈기 구조는 바뀌는 게 없고요. 단지 바뀌는 게 있다면 이해보수를 만드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해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반전을 시키고 1을 더해주는 이해보수 만드는 과정이 추가가 되면 되는데 이게 좀 완벽한 형태의 지금 그 뺄셈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사용할 그 수의 크기에 대한 비트 수 고려가 미리 되었다면 사실은 이런 여기 지금 이게 오버플로우 발생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인데 이건 이제 비트 수가 작아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어야지 더 좋은 회로긴 한데 여기는 지금 달아놨습니다. 오버플로우는 우리 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먼저 동작을 살펴보면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M이 0이면 애더로 동작합니다. 익스클루시브 OR의 동작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게 0이면 지금 이게 0이면 출력이 0이고 이게 1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이지요. 0이면 이 출력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1이다 라고 하면 0이면 뭐가 나가요? 1이 나가고요. 1이면 0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게 인버터처럼 동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면 익스클루시브 OR가 그대로 한쪽 다른 쪽의 입력을 그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얘가 1이 되면 M이 어떻게 돼요? 인버터처럼 됩니다. 반전을 시켜요. 다른 쪽 입력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인버터의 역할을 하고 지금 1이 들어갔을 때 인버터가 됐고 그리고 이해보수 만드는 게 반전시킨 다음에 더하기 1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이 제일 하위 비트에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제 캐리 인풋으로 집어넣어줘요.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 이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A 빼기 B는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의 이해보수인데 익스클루시브 OR를 달아서 여기에 컨트롤 신호를 하나 넣었습니다. M이라는 것은 컨트롤 신호예요. 모드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모드를 결정해준다. 덧셈 모드냐 뺄셈 모드냐.
그래서 1인 경우는 뺄셈 모드인데 이 뺄셈 모드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익스클루시브 OR에 다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니까 익스클루시브 OR가 인버터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하위 비트에 요 모드 인풋이 그대로 들어가서 더하기 1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주게 됩니다. 요 에더는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4비트 빼기 4비트 하려고 그러면 5비트로 확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4비트만 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한번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요거를 보면 요 경우부터 보죠. 요 경우 70 더하기 80인데요. 이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내가 비트 수를 원래 이렇게 하려면은 한 비트 더 줘야 되는데 그 2의 보수로 계산을 하려면은 충분한 비트 수를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70하고 80을 더했더니 150이 됐는데 요게 1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1처럼. 그러니까 꼭 음수처럼 돼버린 거죠. 원래 한 비트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을 했어요. 마이너스 150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70이고 2의 보수로, 이게 지금 마이너스 80입니다. 2의 보수로 더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예. 두 개를 더하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에 캐리가 올라가서 여기 1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죠. 원래 그래서 요것도 한 비트 더 확장을 하면 11이 있으니까 이렇게 캐리가 올라가면 111에서 여기 1이 돼서 요렇게 계산이 되면 이제 100, 마이너스 150이 되는데 지금 비트 수가 작아서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살펴보면 두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개의 부호가 같을 경우예요. 두 개의 부호가 같을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오버플로우가 사실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부호가 같은 두 수에 덧셈을 하건 뺄셈을 하건 간에 하여튼 부호가 이런 경우인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특징이 요 두 개의 요 캐리, 발생한 캐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르죠. 이게 1001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찰을 해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내주게 되는 그런 회로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비트 수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너리 애더 서브스트랙터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 베릴로그 HDL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지금 좀 요 뒤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HDL 코드에 대한 거 살펴보고 시뮬레이션도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LA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CLA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덧셈기입니다. 다시 한번 CLA 구조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풀헤더를 만들었는데 풀헤더를 재해석을 해서 두 개의 하프 헤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하프 헤더를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의 출력을 PI와 GI라는 캐리 프로파게이트하고 제너레이트라는 것으로 정의를 새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입력이 들어오면 뒤에서 캐리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놀지 말고 뭔가 너도 일을 하라. 모든 비트가 다 일을 하라. 병렬적으로 동작을 하라. 라는 그런 컨셉을 넣기 위해서 저렇게 재정의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I와 GI를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PI와 G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캐리 전파에 대한 식을 재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PI하고 GI만 가지고 CI가 다 이 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PI와 GI가 만들어지면 CI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그 CI와 PI를 이용을 해서 썸을 또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CLL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해서 PI와 GI를 다 만들어내고 PI와 GI를 이용을 해서 동시에 이렇게 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캐리가 동시에 나왔고 미리 만들어 놓은 P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썸을 동시에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모든 BT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RCA를 CLA로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